자, 도함수의 활용 기출문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학습지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함수가 주어져 있어. 이 문제 설명 듣기 전에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 문제를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함수가 주어져 있네. 함수가 몇 차 함수냐면 3차 함수야. 함수의 방정식이라고 하면서 fx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a를 찾으라고 하네요. 됐니? 그러면서 그 자연수 a를 가장 작은 수부터 나열했다는 말은 자연수 a가 여러 개 나온다는 뜻이네. 자연수 a가 여러 개 나올 텐데 그 여러 개를 하나씩 나열하면 그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수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값일 때 뭘 찾으라고 했냐면 fx의 극대값을 찾으래. 극대값이라는 용어를 보는 순간 아, 미분이구나 생각하셔야겠죠. 미분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미분을 생각해봐. 자, 극대 극소를 배운 다음에 뭘 배웠는지. 우리가 수행평가에서도 그게 중요해서 하고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연습했어. 칠판에 나가서. 자, 극대 극소를 배운 다음에 뭘 했냐면 우리가 극대와 극소를 찾은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무엇을 그렸냐면 그래프의 개형을 그렸던 거야. 그래프의 개형. 이게 극값을 찾는 거에서 되게 핵심 역할을 한다고 했으면서 이걸로 그래서 수행평가를 봤었지. 3차 함수의 그래프도 그렸었고 4차 함수의 그래프도 그렸었지. 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우리 도함수의 활용 뒷부분에 보면 도함수의 활용해서 극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 극값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걸로 방정식을 해결한다거나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또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것으로 부등식의 최대최소를 결정한다거나 그런 식의 공부를 했었어. 그럼 다시 돌아와 볼게. 함수가 몇 차 함수냐면 3차 함수야. 3차 함수니까 모양은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길 텐데 앞에가 2로 시작하니까 얘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생겼겠지. 얘가 2로 시작하니까 이 함수는 이런 식의 지금 이런 식의 모양이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서 방정식 fx는 0이래. fx가 0이라는 건 이 fx라는 그래프가 내가 그린 얘가 y는 fx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구나. 그럼 fx가 0이라는 건 여기 x축이 이렇게 x축이 생기는 거지. 여기 x축이 생길 때 그 fx가 0이 되는 얘가 바로 실근이 되겠지? 근데 그 실근이 서로 다른 세 개를 가져야 된다는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밑에 내려와서 fx의 모양은 이런 모양일 겁니다. 3차 함수니까 fx는 이런 모양일 텐데 이 x라는 값이 요 모양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요 x가 여기 x축이 있게 되면 실근이 하나밖에 없을 거고 여기 x가 있게 되면 실근이 두 개 있을 거고 여기 x축이 있게 되면 실근이 세 개 있을 거고 요런 문제 풀었던 거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계산했던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세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건 뭐였다는 거니? 얘가 다시 한 번만 그릴게. 여기서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자,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y는 fx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면 그때 x축이 여기 등장한다는 말이지. 그때 x축이 여기 등장. 그렇지 않니? 그러면서 여기 극대 극소라는 말이 등장했으니까 그러면 극대과 극소값은 여기서 가는 게 극대고 여기서 가는 게 극소 아니니? 여기서 가는 게 극대가 될 거고 여기서 가는 게 극소가 될 텐데 x축이 여기 있으려면 x축이 가운데 있으려면 극대값은 x축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극대값은 0보다 큰 데 있어야 될 거고 극소값은 0보다 작은 데 있어야지. 그래야지 요 세 점의 실근을 가질 수 있겠지. 되겠니? 그러면 이제 목표가 바뀌었지. 극대값과 극소값을 찾아보자 라고 가시는 거죠. 첫 번째 목표 극값을 찾자입니다. 극값을 찾아보자. 극값을 통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찾는 거니까 극값을 찾아보자. 자, 수행평가에서 했던 그 순서를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극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미분을 했었지. f'x를 미분하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6의 a 더하기 1의 x 더하기 6의 a라고 나올 거고 f'x가 0이 되는 x를 찾습니다. 6으로 약분하시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의 x 더하기 a가 나올 거고 는 0이 될 거고 얘는 자연스럽게 a랑 1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x-1 하나, x-a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렇다면 x는 1과 a가 등장을 합니다. 맞니? 자, 이때 a가 만약에 1보다 작은 수라면 위치가 바뀌잖아. 우리가 이렇게 돼서 까만 걸로 쓸까? 우리가 이것의 부호를 해결해야 되는데 1이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는지 또는 A가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는지를 해결해야 돼. 근데 A가 뭐라 그랬냐면 자연수라고 해서 자연수라고 했다는 건 자연스럽게 A는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6으로 시작하니까 얘는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f'x에 뭘 따진다? 부호만 따지라고 했었지. 부호만 따지면 뿔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값? 대값을 가질 거고 극대값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f의 1이 될 거야. 극대값 f의 1. 여기서 극소값을 가질 거고 극소값이 바로 f의 a가 되겠죠. 다 계산을 했어. 자, 그럼 다시 일로 돌아와 보자. 자, 내가 계산한 극대값은 0보다 커야 되고 극소값은 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러면 1번 극대값은 f의 1이지. 극대값은 뭐가 되냐면 f의 1이야. 그럼 f의 1을 계산하고 2번 극소값은 앞에다가도 쓸게. 잠깐.
이렇게 극대값 f의 1을 계산하고 극대값 f의 a를 계산했는데 그 f의 1은 0보다 커야 되고 f의 a는 0보다 작아야 되겠지? 자, 1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x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1을 계산해보면 2 더하기 2 마이너스 3 여기도 1 되고 여기도 1 되고 해서 정리하면 x에다 1을 집어넣어서 정리하게 되면 얘는 3의 a-1이 나올 거고요. x에다가 여기다 a를 집어넣은 거지? fx 자리에다가 a를 집어넣어서 정리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a의 제곱에 a-3으로 나오게 될 거야. 그런데 자, 여기서 만들어진 극대값은 0보다 커야 되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극소값은 0보다 작아야 된다고 해서 부등식이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부등식을 푸시면 되겠죠? 자, 1번 부등식을 풀게 된다면 3의 a-1이 0보다 크니까 그 말은 a가 3분의 1보다 크다는 말이고 아는 자연수기 때문에 당연히 3분의 1보다 큽니다. 오케이. 1번 오케이. 자, 2번. 얘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를 곱하게 된다면 a의 제곱에 a-3은 0보다 크다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떤 거냐면 a3이지. 그럼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0, 0, 3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서 3차니까 0에서 이렇게 접한다고 했어. 2차면 접한다 했지? 접하고 이렇게 뚫는다고 했었지? 그치? 0보다 지금 x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이거 잘못 그렸네, 잠깐. 얘가 지금 여기가 플러스니까 얘가 아니라 이거잖아. 얘가 아니라 이거죠? 잘못 그렸어. 자, 올라갔다가 0에서 접하고 다시 3을 뚫고 나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가 뭐보다 커지는 거냐면 0보다 커지는 거라면 0보다 커지는 건 여기가 해당하겠죠? 어디보다? a는 이걸 해결하게 되면 a는 뭐보다 크다? 3보다 크다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3분의 1보다 크고 3보다 크니까 당연히 a는 3보다 크다가 나올 거야. 됐니? 그럼 a가 3보다 크다는 말은 a는 무슨 수니까? a는 자연수니까 a 값이 나온 거지? a 값이 뭐라는 거냐면 4, 5, 6, 7 이런 자연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답은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야. 이제 수열로 가서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자연수 a의 값을 작은 순서대로 차례로 지금 나열했잖아. 나열해서 여기다가 순서를 매겨주라는 말이야. 그게 수열이죠? 얘가 첫 번째가 A1, 두 번째가 A2, 세 번째가 A3, 네 번째가 A4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를 매겨줄 건데 몇 개까지 매길 거냐면 10개까지 매기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 이렇게 순서를 매겼으니까 매긴 다음에 자, A라는 숫자는 4, 5, 6, 7, 8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를 매길 거야. 그때 얘가 첫 번째를 A1, 두 번째를 A2, 세 번째를 A3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10개를 매기시면 됩니다. 얘를 등차 수열로 해서 구하셔도 되고요. 그냥 일반적인 계산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사실 10개 정도는 쓸 수도 있잖아. 뭐가 빨라? 어떤 게 빠를지 모르겠어. 이게 만약에 100개 정도 된다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쓰셔야 될 텐데요. 그냥 10개 정도니까 4, 5, 6, 7, 8, 9 그냥 써도 되지 않을까? 9, 10, 11, 12, 13 해서 얘가 A3, 얘가 A4, A5, A6, A7, A8, A9, A10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10개 정도는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내가 AN을 구했으면 내가 지금 얘가 A의 N을 구한 거죠. A값 A의 N을 나열한 거야. 얘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얘를 A의 N을 나열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값? 극대값을 B의 N이라고 한대. 극대값을 계산했잖아, 아까 전에. 극대값 어떻게 계산했니? 극대값 여기 있는 거지. 여기가 극대값이었지? 지금 극대값 여기 있죠? F의 1. 극대값은 어떻게 계산했냐면 3A 빼기 1이지. 그러면 그 극대값을 B의 N으로 놓겠다는 거잖아. 그럼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극대값을 B의 N으로 놓을 건데 그 B의 N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3의 A-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3배를 해서 빼기 1을 해주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4, 3, 12, 4, 3, 12 빼기 1이니까 11, 5, 3, 15 빼기 4, 3, 6, 18, 17 이렇게 땡땡땡 할 수 있지 않니? 그치? 그럼 1, 11, 14, 17 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얘가 3배를 하니까 39 빼기 1이니까 얘가 38이 나오나요? 얘 또한 등차 수열이 되겠지? 그치? 얘가 지금 3의 AN 빼기 1로 지금 BN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됐니?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건 BN에서 AN을 뺄 거래. 그럼 또 빼주면 되잖아. B의 N 빼기 AN의 수열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걸 빼는 거지? 11에서 4를 빼게 되면 얼마야? 7인가? 7. 여기서 빼게 되면 9. 빼게 되면 11. 얘도 또 등차 수열이야. 그렇지 않니? 빼게 되면 얘가 38에서 13을 빼게 되니까 얼마냐 하면 25 이렇게 등장을 하겠죠. 그치? 그러면 등차 수열에 여기에서 시그마기 때문에 합하라는 거지. 시그마니까 얘를 합하시면 됩니다. 시그마니까 얘를 모두 다 합하셔야 돼요.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랑 더하는 거 다 잊어먹었니?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얘는 7에다가 25를 더한 다음에 얘가 총 몇 개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10개잖아. 10개 항이잖아. 2개씩 묶은 게 7부터 25까지 한 게 5개 생기겠네. 그치? 그럼 얘는 32 곱하기 5가 돼서 계산하면 160이라는 값이 답으로 등장하겠죠. 얘가 답이 되겠네.
여기 수열 부분은 사실 10개 정도니까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닥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어렵고요. 볼 수는 없고 이 문제 자체에 중요한 건 극값을 이용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찾고 그때 해당하는 이런 극대 극소. 여기서 사실 더 중요한 거라고 하자면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 여기 서로 다른 세시간을 갖도록 했을 때 극대는 양수, 극소는 음수의 모양이 돼야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속도에 대한 문제네. 위치, 속도.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에 대해서 시각 t에 대해서 두 점의 위치가 각각 이렇게 위치가 주어져 있고 그때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을 찾은 다음에 그 순간의 거리를 구하시라는 문제입니다. 얘는 순서대로 하면 되니까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위치라는 걸 무엇을 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속도가 나온다는 것만 알면 되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 그러면 그냥 미분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거를 미분하게 된다면 x1, 그치? 요 p의 위치면 p의 속도를 먼저 계산해야겠지. p의 속도. 그 다음에 여기 살짝 생략된 게 있는데 얘는 이런 의미지. x1의 괄호치고 t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도 x의 2에 얘는 t에 관한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니? 자, 얘를 미분하게 된다면 첫 번째 v1의 t가 되겠지. 얘를 미분하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이 나올 거고 얘를 미분하게 된다면 v2의 t에 관한 함수죠. 얘는 2의 t에 더하기 12가 나오겠지. 근데 그 속도가 어떻게 된대? 같아진대. 그럼 이 둘이 같아지는 t를 찾으셔야겠죠. 같다라고 풀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넘기면 6t 넘기면 마이너스 9는 0이 될 거고 3으로 약분하고 그러면 아이쿠 3으로 약분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 될 거고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그럼 t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1과 3이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 1초 후라는 말은 없으니까 t는 양수기 때문에 3초 후가 되겠지. t가 3이 되겠지. 자, 두 점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은 뭐다? 그 순간은 t가 3인 순간입니다. 그럼 그 순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그 순간에 뭘 다시 계산해야 돼? 그 순간에 위치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t가 3일 때 x1은 t가 3일 때 어디에 있는지 x2에 지금 q 3일 때 위치를 각각 계산하시면요. 3 집어넣으니까 3, 3, 5, 9, 27 3, 3, 5, 9, 2, 9, 18 더하기 3, 3, 5, 9 계산하면 18이라는 위치에 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2 두 번째 q 점은 3, 3, 9 더하기 36이 되니까 얘는 45라는 위치에 가 있겠네. 3초 후에 x축 3초 후에 x라고 보시면 되겠죠. 3초 후에 x가 첫 번째 얘는 지금 p의 위치가 될 거고 q의 위치가 될 거 아니야. p는 어디에 가 있어? 18에 가 있고 q는 어디에 가 있냐면 45에 가 있어.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45에서 18을 빼게 되면 27이라고 등장을 하겠네요. 됐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3번 문제로 갈게.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니까 2018년도 수능이라고 되어져 있네. 2018년도 수능 기출문제에 해당합니다. 차근차근 볼게. 이 문제는 그래프의 개형, 그래프를 해석하는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형을 잡아야 되는 건데 우선 문제를 차분히 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주어져 있어. 그러면서 이런 가의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지금 살펴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4인 4차 함수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너희 머릿속에 이 정도 생각을 해야지. fx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x의 4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시작을 할 거야 라고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가 나의 조건을 보면 f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전부 다 f' 이렇게 f' 요 가 나의 조건은 뭐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니? 전부 다 도함수 f'x에 대한 조건이 여기 주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여기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건 모두 다 f'에 대한 조건이니까 f'을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게다가 여기 극대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미분 문제야. 미분해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미분을 하게 된다면 x의 4제곱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4의 x의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어쩌고 저쩌고 3차 함수가 바로 f'이 될 거야. 요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정도까지 더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x의 4제곱이 고정이 되는 순간 요 fx의 그래프의 개형은 x의 4제곱의 그래프의 개형에 해당하는 미분과 극대 극소와 그래프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x의 4제곱은 이런 모양이거나 이런 모양이라고 했는데 x의 4제곱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요 모양이 되겠지? 그러니까 fx는 이런 식의 모양일 거야 라고 이런 식의 모양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략 요런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칭은 아닐 수 있지만 요런 식의 올라가는 모양일 거야. 그리고 f'x도 4의 x의 세제곱이니까 세제곱 함수니까 얘 또한 이런 식의 3차 함수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니? 자, 그리고 가나에 해당하는 조건에 따라서 가나에 해당하는 조건에 만족하게끔 f'x를 생각해 보면 돼. f'x는 몇 차냐면 3차라고 했어.
자, 가를 봅시다. 가. F'0이 0이라는 건 요 F'X가 0,0을 지난다는 거네. 3차 함수면서 0,0을 지나면서 얘가 F'2는 16이라고 되어져 있어. 그치? F'는 16.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X축이 있습니다. X축. 그런데 내가 뭘 그릴 거냐면 요 조건을 이용해서 F의 프라임을 계산해보고 F'의 개형을 볼 거야. F'가 아니라 F'의 개형을 보겠습니다. F'의 개형을 보겠습니다. 자, 0,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점을 지나겠지. 얘는 요 점을 지날 거야. 0,0이라는 점을 지날 거야. 그리고 2일 때 프라임이 16이라고 했기 때문에 2일 때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갈게. 2일 때 16이니까 여기 있겠지. 2,16에 해당하겠죠? F'이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면서 모양은 요런 모양이 될 거야. 그런데 나에서 볼게 나. 자, 어떤 양수 K에 대해서 두 열린 구간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여기를 말하는 거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로 또 0부터 여기 0을 잠깐 띄고 0부터 K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K까지는 뭐가 되냐면 음수래 음수. F'X가 어디 그려지는 거냐면 음수니까 F'X가 X축 밑에 그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음수 밑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 모양을 따라서 가보면 되잖아. 내가 요 모양을 그려야 되니까 얘를 음수니까 여기서 음수 맞지? 아래에서 시작하는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 양수가 생기는 이렇게 되면 여기 양수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음수를 따라서 올라갔다가 0을 만난다고 했지? 이 점을 지난다고 했지? 0,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점을 지나는데 여길 지나고 나서 올라가면 안 되지. 왜냐면 0부터 K까지도 음수라고 했잖아.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여기서 내려오게 된다는 말이죠. 그치? 그런데 2일 때 2점까지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어쨌든 내가 여기를 내려왔다가 2 되기 전에는 한 번쯤은 일로 다시 꺾어서 올라가서 얘를 이렇게 지나는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지? 그래프 다시 한 번만 봅시다. 얘를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지 않니? 되겠니? 자, 0부터 그러면 어떤 K가 여기 있다면 0부터 K까지는 마마에 해당한다는 거지. 마마. 이게 나에 해당하는 F'X의 개형을 찾으신 겁니다. 자, 기억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자, 기억을 봅시다. 기억을 보면 F'X는 0에 해당하는 거니까 지금 요 X축을 얘기하는 거지. 요 X축과 만나는 는 0에 해당하는 건 어디에서? 열린 구간 0부터 2 사이니까 0부터 2 사이에 반드시 점 하나를 지나게 되니까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지. 여기서 바로 한 개의 실근을 갖는 거죠. 여기에서. 되겠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니은을 보기 위해서 극대극소를 구해봅시다. 지금 여기 극대값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럼 극대값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호를 따져야 되지? 내가 그린 이것의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다? 내가 그린 이 그래프는 F'의 3차 함수의 그래프잖아. 3차 함수에서 얘는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야. 그럼 여기서 극값을 갖지 않고 여기에서 극값을 갖겠네. 요 점에서 극값을 가질 거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 갈 때까지. 얘는 무슨 값? 극소값을 갖겠죠. 극소값. 여기선 극대값을 갖지 못하잖아. 극값을 갖는 후보는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될 텐데 얘는 극값이 아닙니다. 부호가 바뀌지 않았고 그 말은 fx는 극대값을 가질 수가 없지. fx는 극소값은 갖죠. 여기에서. 그치? 니은은 틀렸습니다. 됐니? 자, 디귿에 대해서 해설이 조금 더 길 것 같아. 디귿은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디귿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디귿 문제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차근차근 해보시면 돼요. 자, 요 그래프 그린 걸 통해서 내가 F'X에 대한 식을 찾을 수 있어. 식을 찾을 수 있고 약간의 힌트? 눈치라고 하자면 여기 주어져 있는 얘를 보면 F0은 0이다 라는 요 점에서 F의 0은 0이다. F의 0? 얘가 굳이 0이 아니더라도 F의 0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좀 적분상수랑 관련됐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조금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F의 프라임을 뭐 하게 되면 F 프라임을 적분하게 되면 fx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 뭐가 등장하냐면 반드시 적분상수가 등장하잖아. 여기 뒷부분에 적분상수가 등장하게 될 텐데 그 적분상수를 말해주는 방법이 바로 적분상수가 f의 0이 적분상수가 될 테니까 요런 게 주어져 있다면 뭔가 적분을 해서 적분상수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충분히. 아니어도 가서 봅시다. 자, F'X에 대한 대략적인 개형이 나왔다면 이 그래프를 우리가 식으로 바꿀 수 있으셔야 돼요. F'X는 누구로 시작하냐면 4로 시작하는 3차 함수야. 4로 시작하는 3차 함수인데 0에서 접하기 때문에 얘는 X의 제곱이 되겠지? 접하는 건 제곱이라 그랬잖아. X의 제곱. 이고 여기를 통과하는데 이 값을 모르니까 우리가 요 값을 임의대로 K라고 놔둘게. 이 값을 K라고 놔둔다면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 X-K 이렇게 등장하지 않겠니?
자, 요러고 될까요? 요거 f'x. 자, fx가 최고차항이 1인 4차함수니까 f'은 최고차항이 4인 3차함수가 될 거니까 그거대로 계산하면 f'의 개형을 먼저 찾았다면 가나에서 개형을 찾았다면 그 개형을 가지고 내가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을 거고 전개를 해봅시다. f'x는 4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k의 x의 제곱이 될 거야. 맞니? 그런데 내가 지금 f의 0 적분상수 여기서 무슨 가정이 들어간다? 여기에서 적분 가정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적분은 무슨 적분이다? 부정 적분이겠죠. 구간이 주어져 있지 않잖아. 적분을 하게 된다면 fx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fx를 계산하면 적분하니까 x의 4제곱 더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얘는 x의 세제곱 더하고 나누면 얘는 3분의 4k에다가 적분상수가 등장해. 맞니? 그런데 그 적분상수를 누가 해결해 줄 거야? 얘가 해결해 줄 거야. f의 0이 0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됩니다. 됐니? f의 0이 0이기 때문에 적분상수가 0이 돼서 결국 내가 fx를 다 구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f'x에서 fx를 전부 다 구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fx의 개형을 직접 직접 그려봅시다. 일로 와볼게. 자, 아이쿠. 방금 0,0을 지나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k 값을 찾을 수 있겠지? 여기 값이 k가 되겠죠? k. 우리 근데 k 값도 구할 수 있잖아. k 값도 구할 수 있지 않아? 지금 내가 k를 여기다 넣었는데 우리 여기 가에서 k를 구할 수 있지 않나요? 가에서? 자, 0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거 맞는데 2 집어넣어서 16 나와야 된다며. 그거 이용해서 K값도 바로 찾을 수 있겠네. 여기다가 F의 프라임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된다면 얘는 48에 32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된다면 44, 16의 K인데 그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6이 나와야 된대. 그치? 그러면 16이 나와, 어디 갔어? K값은 1이 나와야겠네. 1. 그치? 이거 넘기면 16의 K가 될 거고 이거 넘기면 다시 16이 될 테니까 K값은 1이라고 나오겠네. 그럼 여기서 K값이 1이 나왔잖아. 그치? 그럼 계산할 수 있겠죠. K값 1이 나왔으니까 바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0,0을 지나니까 여기까지는 마이너스니까 감소할 거야. 0,0까지는 감소해 옵니다. 맞니? 지금 그리는 건 F를 그리는 거야. F 그리는 거야. 4차. 감소해 옵니다. 그 다음에 0을 지나면서 또 감소하지. 어디까지 감소하냐면 극소값까지 감소해야 돼. 그럼 극소값은 얼마야? 지금 K값이 얼마였어? K값이 1이라 그랬잖아. K값이 1. 극소값은 F의 1이 될 겁니다. 극소값 F의 1을 계산해야지. 그러면 F의 1을 계산하게 된다면 1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지? 어디까지 감소해? 지금 여기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때까지. K값이 1이잖아. 1, 마이너스 3이 될 때까지 계속 감소해 옵니다. 해서 여기서 잠깐 머물렀다가 1을 지나면서부터 K는 1을 지나면서부터 이제 증가하는 걸로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니? 여기 있는 F4차 함수는 여기 위에 있잖아. 여기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맞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항상 위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고 볼 수 있겠네. 이렇게 디귿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 그래프를 가지고 식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거, 그 와중에 이런 거에서 적분상수인 거를 좀 눈치채는 거, 여러 가지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지금 도함수의 활용이잖아. 그 도함수에 지금 적분이 들어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자,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니까 20년 3월 학력평가, 교육청 학력평가 문제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 문제는 그냥 되게 고지고대로 풀면 되는 문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계산이 귀찮지 않다면 그렇게 베베 꼭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연수 A라는 거 잘 체크하셔야겠죠. A가 자연수라는 거. 다음에 함수가 2개 주어져 있어. fx가 하나 주어져 있고 gx가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을 만족하는 부등식이 하나 주어져 있네. 이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 부등식은 하나의 부등식이 아니라 2개의 부등식을 포함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겠니? 그러니까 하나는 fx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이 부등식을 하나 푸는 게 1번. 그치?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gx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부등식을 푸는 게 2번. 요 두 개의 부등식을 모두 풀었을 때 그때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k의 개수를 3개가 되도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맞니? 그게 K가 3개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A값을 계산하면 되니까 얘는 2개의 부등식을 푸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2개의 부등식을 푸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부등식을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 첫 번째 부등식은 fx는 마이너스 x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는 fx를 갖고 와서 12의 x 더하기 k를 비교했을 때 이 부등식을 만족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fx 갖고 왔으니까 이렇게 할게. 이 부등식이 첫 번째 부등식이 됩니다.
자,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부등식을 조금 정리해 볼게. 부등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오른쪽에 모르는 것만 둔다가 첫 번째야. 오른쪽에 모르는 K만 둔다. 그리고 나머지를 다 아는, 그러니까 왼쪽으로, 나머지를 다 아는 요쪽으로 갖고 온다. 얘가 사실 첫 번째 방식이고요. 또는 오른쪽에 뭐만 둔다? 0만 둔다. 그리고 모두 다 갖고 온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두 가지의 정리 방식이야. 이번에는 K만 두고 가져오게 될 겁니다. K만 두고. 그럼 어떨 때 K를 두고 어떨 때 0만 두느냐?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자, 얘가 지금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3차, 4차 또 이렇게 차수가 높을수록 내가 계산하기 편한 것만 먼저 갖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모르는 걸 갖고 오면 이쪽 계산이 안 되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계획은 어떻게 짤 거냐면 4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없습니다. 생각해봐.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배웠잖아.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 또는 3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까지도 배웠는데 4차는 부등식을 풀라는 게 아니라 4차는 사실 그래프를 이용하라는 문제가 됩니다. 4차의 그래프를 이용하라는 문제가 될 거야.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우기로는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냐 하면 이런 모양이거나 이런 모양이야. 얘가 존재하려면 이런 모양이야.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로 시작하니까 여기 아래에 있는 모양이 되겠네. 요 모양이 되겠네. 그렇지 않겠니?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될 거야. 그런데 지금 K가 위에 있는 거니까 내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K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K가 여기 있어야겠지? 내가 그린 4차 함수의 그래프가 K 아래에 있어야겠네. 요게 요 문제를 풀게 되는 아이디어가 될 거야. 그러니까 요 그래프 중에서 4차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내가 나의 핵심, 나의 관심 분야는 어느 점이 될 거냐면 여기 맨 위에 있는 무슨 점? 극대점이 될 거야. 극대점. 그래서 얘가 자연스럽게 극대랑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차 함수의 방정식, 4차 부등식,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돼요. 5차, 6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4차까지밖에 등장하지 않을 거야. 됐니? 자, 내가 요렇게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이 문제는 무슨 문제로 돌변하냐 하면 미분 문제로 돌변해.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계산하는 문제,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로 바뀝니다. 수행평가 문제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hx라는 함수로 두고 그릴게. 왜냐하면 f랑 g를 다 썼기 때문에 마이너스 x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2x라고 두고 이것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서 극대 극소를 찾자. 사실 미분을 해서 우리는 극대점만 찾으면 돼. 그치? 자, f'x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4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극대 극소를 찾기 위해 얘가 0이 되는 점을 찾습니다. 마이너스 2로 싹 나눠줄까? 그러면 2의 x의 세제곱 더하기 3의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은 0이라고 될 거고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 없습니다. 3차에 대한 인수분해 공식이 없다면 그때 쓰는 게 조립제법이 되겠지. 조립제법을 쓰기 위해서 개수를 갖고 옵니다. 사실 이런 게 복잡한 거지. 자, 여기다가 조립제법 안에다 넣자면 모두 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지 않겠니? 모두 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를 넣어야 될 것 같아. 마이너스의 후보자 1을 넣어봅시다. 안 돼. 2를 넣어보면 됩니다. 그건 어떻게 찾냐면 2랑 6이 있으니까 3이나 2나 3이나 요거 약수 찾는 거 있지? 조립제법 할 때. 자, 내려옵니다. 자, 색깔 바꿀게. 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2 내려오고 곱하면 마이너스 4. 내려오고 곱하면 2. 내려오고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돼서 인수분해가 되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 하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거니까 나머지는 요거 작성해 주시는 거죠.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0이 되는 x를 찾으면 되는데 x가 얼마일 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 0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0이 되지 않습니다. 판별식 생각하시면 되겠죠? 2차 b제곱 마이너스 4의 c하면 0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근을 갖지 않아. 그러니까 H'을 계산했더니 어떻게 생기냐면 몇 차 함수냐면 3차 함수잖아. H'은 어디에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로 시작하니까 감소하는 3차니까 감소하다가 이렇게 감소하게 되겠지. 되겠니?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3차니까 얘가 이렇게 될 거고 H'에서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니까 여기 점에서 무슨 점을 갖는다? X가 마이너스 2에서 무슨 값? 극대값을 갖게 될 거고 극대값이 어디 갔어? H지? 극대값 H-2를 계산하면 될 거고 극대값을 두 개에서 안 가질 수도 있잖아. 4차 함수가. 그러니까 극대값을 갖는 점이 하나인 거지. 극대값을 하나의 점에서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지금 근이 이렇게 생기지 않으니까 사실 4차 함수지만 모양이 뭐 이렇게 생긴다는 거지. 이렇게 모양이 하나의 극대값만 갖는 2차 함수처럼 생긴다는 말이죠. 자, 극대값을 계산해 봅시다. h의 마이너스 2를 계산합니다. 극대값 h의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마마 되니까 16. 마이너스 그럼 여긴 플러스 16이 되겠네. 마이너스 4 플러스 24가 될 거고 얘 없어지니까 20이라는 값을 갖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한 요 모양을 보자면 4차함수의 모양은 이렇게 생기게 될 텐데 거기서 갖는 요 점이 뭐가 된다는 거니? 이 점이 바로 20에서 갖는다는 거지. 20에서 극대를 갖고 최대를 갖는다는 말이죠. 극대이자 최대가 되기 때문에 K 값은 그 위에 있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K랑 비교했을 때 K는 2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같다까지 포함이 되는 거지? 같아도 되잖아. 이렇게 같아도. 왜?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되겠니? 하나의 부등식을 풀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등식 gx를 푸시면 되고요. gx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거보단 쉽게 풀릴 수 있겠지?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오른쪽에다 풀어볼게. 자, 두 번째 gx를 풀기 위해서 12의 x 더하기 k가 뭐보다 gx보다 작다. gx는 뭐냐면 3의 x의 제곱 더하기 a가 될 거고, 그치? 자, 얘 또한 다 넘겨볼게.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2의 x 더하기 a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겁니다. 선생님 왜 지금은 k를 남기지 않고 다 넘기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가 몇 차 함수니까 그래. 얘가 2차 함수야. 2차 함수.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방정식을 풀 때는 근해 공식, 부등식을 풀 때는 판별식. 여기는 2차의 모양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떤 모양이어야 되냐면 이렇게 0과 같아지거나 아니면 위에 떠 있거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내가 2차 부등식을 푸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얘는 0을 만들어 놓고 매뉴얼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b제곱이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될 거고 12 곱하기 12가 될 거고 마이너스 4, 물론 4분의 d 공식 쓰셔도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 a, c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등장을 할 거고 걔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지? 자, 계산이 될 겁니다. 지금 12 약분될 거고 12 마이너스 a 플러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올 거지. 맞니? 자, 우리의 개수 다시 돌아가 보자. 자연수 k의 개수니까 k를 기준으로 본다면 얘가 a-12가 될까요? 자, 부등식이 나왔네. 자, 요렇게 k가 요렇게 돼야 되는 거지. 두 번째 부등식을 푼 건 얘가 될 거고 첫 번째 부등식을 푼 건 얘가 되겠지?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 K는 20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A-1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등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가 3개가 돼야 된다는 건 얘가 20부터니까 K가 20, 21, 22까지 가능하다는 거지?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면 되냐면 22가 되면 되고 그때 A 값을 계산하면 넘겨서 34가 되면 되겠네. 그래서 얘 계산하면 답이 A 값은 34라고 나오겠죠. 좀 복잡하긴 하지만 차근차근 푸시면 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자, 2018년 수능 출제 문제가 되겠고요. 자, 5번 문제를 살펴봅시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3차 함수 fx에 대해서 f2의 최소값은 하면서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어.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 문제를 푸는 핵심? 그러니까 요령?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핵심 아이디어라고 본다면 새로운 함수를 잡아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문제를 그대로 놓고 어떻게 풀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 문제에서 또 다른 새로운 함수를 좀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어디를 보는 거냐면 주어진 조건을 쭉 살펴보다가 지금 fx는 지금 3차 함수다. 그다음에 fx의 최고차원 개수는 1이다. 뭐 이런 건 있지만 여기 나에 주어져 있는 여기 f랑 f'에 대한 거, f랑 f'에 대한 요런 식이 있잖아. 요 두 식이 여기다가 0을 집어넣은 거지. 그치? 요 함수에다가 0을 집어넣은 거잖아. 여기에 요 두 개에서 새로운 함수를 하나 구성하시는 아이디어를 좀 갖고 오셔야 돼요. 위에다 쓸게. 요 문제는 나 다에서부터 새로운 함수, 어떤 함수냐면 어느 방향이든 상관은 없지만 f의 x에서 f의 프라임 x를 빼게 되는 fx에서 f 프라임 x를 빼게 되는 새로운 gx라는 함수를 놓고 시작하시는 게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 자,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내가 잡아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내가 잡고 시작해야 된다는 조금의 어려운 점이 있겠죠. 이렇게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면서 요령을 좀 찾아가는 부분이라 볼 수 있고 이렇게 함수를 놓게 되면 나 조건이 바뀌게 됩니다. 나 조건이 어떻게 바뀌냐면 g의 0은 뭐다? 0이라고 바뀌게 되고요. 다 조건이 바뀌게 됩니다. 다 조건 x가 어디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요것인 모든 x에 대해서 뭐가 되냐면 얘를 넘기게 되면 g의 x가 뭐가 된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여기 있는 주어진 식이 나 다에 대한 게 새로운 함수 gx에 맞춰져서 세팅이 바뀌는 거야. 그리고 나의 목적은 gx를 찾는 게 목적이 됩니다. gx를 이용해서 푸는 게 목적이 됩니다. 자, 요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
다음 조건을 만족키는 3차 함수라고 되어져 있는데 fx는 3차 함수면서 최고차항이 1이야. 그러면 fx라는 함수는 최고차항이 1인 3차 함수 x의 세제곱 더하기 미지수를 잡으셔야겠죠. b의 x 더하기 이렇게 나올 거고 그때 f' 지금 최고차항 1이니까 f'x를 계산한다면 3의 x의 제곱 더하기 2의 ax 더하기 b 이렇게 등장을 하겠지. 그 다음에 내가 g의 x라는 함수를 갖고 올 건데 그 g의 x 함수는 fx에서 f의 프라임 x를 뺐기 때문에 빼주시면 되겠죠? x의 세제곱 더하기 빼니까 a에서 3을 뺀 x의 제곱 더하기 지금 b에서 2의 a를 뺀 x 다시 한번 쓸게. b에서 2의 a를 뺀 x 더하기 얘가 c에서 b를 뺀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fx에서 f'x를 뺀 함수가 되겠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출발해 봅시다. 먼저 g에 0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g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된다면 0, 0, 0 다 사라져서 c-b가 될 거고 얘가 0이 될 거야. 그 말은 뭐다? b랑 c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c를 없애주면 되겠지? 내가 미지수를 설정할 때 여기는 c를 하나 없애고 b랑 c랑 같습니다. 이렇게. 맞니?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0 돼서 사라졌으니까 얘는 0이 돼서 사라집니다. 더 이상 여기는 b랑 c라는 문자를 없앴어. 됐지? 자, 이렇게 처음에 등장을 했어.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사용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요 다 조건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요걸 그리기 위해서, 요걸 파악하기 위해서 또 뭐가 등장해? 또 그래프가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 무슨 식이냐면 부등식입니다. 부등식인데 부등식 중에서 3차 함수의 부등식이니까 또 부등식에 해당하는 그래프에서 살펴보셔야 된다는 그래프의 개형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g의 x라는 함수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 gx라는 함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gx는 몇 차 함수냐면 gx 또한 3차 함수지. 지금 여기 봐봐. gx 3차잖아. gx는 x의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여기다 밑줄 한번 쳐놓게.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3차 함수로 그러니까 x의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 함수야.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런데 g의 0,0이니까 얘는 0,0을 지나는 3차 함수일 거야. 3차 함수의 모양은 지금 이런 식의 모양이겠죠. x의 세제곱을 시작하니까 이런 식의 모양이 아닐 거야. 자, 여기까지 왔어. 자, 내가 얘를 지나게끔 내가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뭐 이렇게 그려도 되고, 그치? 이렇게 그려도 되고, 뭐 이렇게 그려도 되고, 뭐 이렇게 그려도 돼. 그런데 단 조건이 있지.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겠죠. 어디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이라고 숫자가 있을 때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gx가 항상 어디에 그려져야 되냐면 0보다 큰 부분에 그려져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치? 그러면서 이 점은 또 지나야 돼. 그치? 그러면 지금 0보다 크면서 그려져야 되니까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여기를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다 위에 그려져야 된다는 거니까 내가 여기를 지금 잠깐만 이렇게 할게. 꼭 마이너스 1 필요는 없지만 자, 마이너스 1일 때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마이너스 1일 때는 위를 지나야 된다고.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축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 점을 지나야 돼. 그럼 위에서 밑으로 한번 떨어져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 부분인 건 보이니? 그랬을 때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내가 올라갔다가 그치?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밑으로 내려오진 못하지?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식의 모양이 등장을 하겠죠. 어떤 함수가 g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의 3차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셔야 돼요. 되겠니? 예측이 가능하겠니? 그 말은 여기에서 gx가 무슨 값을 갖는다? 여기에서 gx가 극소값을 갖겠구나. 극소값을 가지면서 극소값 g의 0은 0이라는 극소값. 그럼 극소값이라는 건 g의 프라임의 0도 얼마겠구나? 0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요거는 마이너스 1에 대한 정보는 조금 이런 게 여기서 바로 여기까지 이렇게 꺾어지진 않아도 되잖아. 마이너스 1일 때 위에만 있으면 되니까 얘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도 되고 굳이 상관하지 않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위에만 있으면 되니까 얘가 내려왔다. 이렇게. 마이너스 1일 때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때가 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마이너스 1이 여기여도 되고 여기여도 되고 어쨌든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위에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알게 된 G'의 0은 0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G의 0은 0 이용했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무엇을 합니까? 미분을 합니다. G의 프라임 X를 미분하세요. 자, 미분하게 된다면 얘는 3의 X의 제곱 더하기 2의 A-3의 X 더하기 B의-2A라고 등장을 할 거야. 그러면 G의 프라임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된다면 0 돼서 사라지고 0 돼서 사라져서 B-A가 등장하는데 0이 되지. 그럼 여기서 새로운 지금 식을 하나 또 찾을 수 있겠네.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B랑 2A가 같다라는 식이 등장을 합니다. B랑 2A가 같아져.
됐니? b랑 2a가 같아진다면 b 빼기 2의 얘도 또 0 돼서 사라지겠네. 이렇게. 그렇지 않겠니? 그러면 gx라는 함수를 지금 여기까지 등장을 했네. 여기까지 남겠네. 됐니? gx라는 함수가 지금 현재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사용하지 않았냐면 여기에 있는 요 마이너스 1 사용하지 않았잖아. 요 마이너스 1. 뒤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뭐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요식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요 값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값을 사용해서 식을 나오면 부등식이 등장할 것 같아. 얘가 지금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값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자 해볼게. 그러면 뒤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된다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2가 등장하게 될 거고 걔가 뭐보다 커야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여기서도 식이 하나 등장하겠네. 그럼 여기서 a 값은 최종적으로 뭐보다 크거나 같다가 등장을 해야 되냐면 a 값은 잠깐만 계산이 조금 틀렸지? 잠깐만 다시 봅시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얘가 a 마이너스 3인 거지? a 마이너스 3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서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면 a 값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니까 4가 되겠네. a 값의 범위가 등장합니다. a 값이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등장을 하게 될 거야. 됐니? 자,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누구의 최소값입니까? f의 2의 최소값이라 했으니까 여기서 f의 2를 찾읍시다. f의 2를. 자, f를 찾기 전에 fx를 한 번만 정리할게. 자, fx를 정리하자면 얘는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b랑 2a랑 같다 그랬으니까 더하기 2의 a의 x 더하기 2의 a라고 등장을 할 거고 거기에서 f의 2의 값을 찾게 되면 8 더하기 4의 a 더하기 4의 a 더하기 2의 a 이렇게 등장을 할까? 됐니? 그렇게 계산하면 4, 4, 2니까 10의 a 더하기 8이 등장을 할 거고 a 값은 4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10의 a 더하기 8은 누구보다? 48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라서 f의 2의 값은 48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f의 최소값은 48이라고 숫자를 찾을 수가 있겠지. 되겠니? 자, 요 5번 문제를 푸는 핵심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사실 요렇게 함수를 잡아주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요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런 거를 눈을 크게 뜨고 어떨 때 이렇게 하는지를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요 두 개 이렇게 세트로 보인다는 이런 문제를 푸는 요령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